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뻔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속은 사람이 바보라 생각하는 못된 인간들이 있죠. 제가 결혼한 집안의 시어머니 역시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40평생 사는 동안 어떻게 이런 이기적이고 추악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죠. 그 시모에게 제가 통쾌한 한 방을 날리게 된 일이 있어 오늘 이렇게 사연을 얘기해 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뭔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뜸을 들이고 그러니. 답답하니 무슨 일인지 얼른 말해보거라. 어머님 얼마 전에 놀러 오셨을 때 제 허락도 없이 물건 가지고 간 거 알게 돼서요. 폐물에도 손대시고 옷이며 시계며 이래저래 많이 가져가셨더라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것도 민망한 일이지만 어머님께 꼭 전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네 옷이며 시계? 폐물? 그것들을 왜 가져가? 내가 딱히 쪼들리는 사람도 아닌데? 그야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죠. 이제부터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무슨 뜻인지 모르니? 내가 안 가져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사람을 범인 취급하고 있어? 남편이 저희 맞벌이라서 집에 있는 게 혼자 두기 걱정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집에 강아지 뭐 하는지 확인하고 목소리도 전할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머님이 저희 없을 때 들어오셔서 물건 챙겨가신 거 다 담겨 있네요. 혹시 왜 들고 가신 건지 이유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계 그거 오류난 거 아니니? 생사람을 잡아도 적당히 잡아야지. 어디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추궁을 해대? 네가 형사니? 어머님, 저 법률 사무원으로만 벌써 3년 넘게 일했어요. 남편도 경찰 일하고 있어서 어깨너머로 듣는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저희 없을 때 들어가서 물건 가져가시고 그러면 정말 곤란해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희 없을 때 반찬이며 이래저래 챙겨주러 갔었던 기억이 있구나. 옷이며 폐물은 많이 낡았길래 수선해주려고 챙겨갔었던 거다. 이제 기억이 났구나, 네, 어머님 마음은 감사한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도둑 들었다 생각하고 신고하게 될 텐데 그럼 인력 낭비잖아요. 그래,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충분히 생각을 못해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꼭 알리도록 하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손버릇이 좋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모의 체면을 생각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짓말 역시도 참아 넘어가줬죠. 다행스럽게도 제 조언을 받아들인 덕분인지 몰래 집에 찾아와 물건을 훔치는 일은 줄어들었는데요. 대신 다른 못된 버릇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얘야, 나 어떡하니? 내가 친구랑 놀러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지 뭐니? 친구도 나도 둘 다 돈이 없어서 낯선 곳에서 늙은이 둘이 굶어 죽게 생겼다. 친구분도 지갑 잃어버리셨어요? 나중에 지갑 찾으면 돌려주신다고 하고 일단 친구분 걸로 해결을 하시죠. 애초에 내가 알아서 해결이 되는 거였으면 너한테 말을 했겠니? 나도 친구도 돈이 없으니까 너한테 연락한 거 아니냐? 네, 그럼 어디인지 위치 알려주시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지도 어플 키신 다음에 장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번잡해서 그런 거 키고 뭐 찍고 이런 거 못한다. 다 됐으니까 나한테 돈으로 보내도록 해라. 아니요, 저 오늘 쉬는 날이라서 어머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금방 갈 수 있어요. 어디쯤인지 말씀해주시고 조금만 쉬면 모시러 갈게요. 친구분이랑 같이 저녁 한 끼 해도 되고요. 여기가 강원도인데 오긴 어디로 온다는 거냐? 됐으니까 돈으로 보내라. 돈은 나중에 내가 갚을 테니까. 어머님, 돈 저한테 갚는다고 해놓고 빌려가신 것만 벌써 500만 원은 되는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니? 말만 걱정한다고 해놓고 네가 시엠이 의심하고 있는 거 훤히 보인다. 왜? 설마 하니 시모인 내가 너 돈 뜯어먹고 입 싹 닫을까봐 걱정되니? 당장 내일이라도 돈 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질 말거라. 어머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정말 걱정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돈은 금방 붙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허구한 날 거짓말을 하면서 제 돈을 뜯어갔던 시어머니. 당연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 생각하면서도 저는 돈을 붙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없이 아빠의 손에 홀로 자랐던 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가끔씩 보여주는 인정에 목이 말라 있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 역시도 제가 돈을 붙이기만 하면 세상 둘도 없이 친절하게 저를 대하셨고요. 내가 오늘 너한테 돈 붙였으니까 확인해보거라. 그동안 빌린 돈 아주 깔끔하게 다 갚았지? 네, 어머님. 무슨 돈이 있으셔서 이렇게 또 돈을 다 주시고. 사실 전 그냥 어머님 용돈 삼아드린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얘가 말이나 못하면 믿지나 않지. 너 그동안 어머님 꼬박꼬박 단어만 갖다 붙였다 뿐이지 완전 사채업자 뺨치더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악몽 꾸다가 너한테 돈 갚은 거 모르니? 에이, 어머님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그냥 어머님 걱정돼서 그랬던 건데 맘 상하셨으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사주겠다니 거절은 하지 않는다만 앞으로는 내가 뭐 돈 좀 빌려달라고 할 때 따지지 좀 말거라. 돈 없는 상황에서 힘들 때 딸처럼 생각하는 네가 그러면 정말 심란하니까. 그런데 어머님, 궁금한 게 아버님도 돈 잘 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이한테 들으니 건물도 몇 채 있으시다던데 왜 이렇게 돈 쪼달릴 일이 많으세요? 원래 이씨 집안 남자들이 욕심이 드글드글이라 그런다. 나한테 경제권 맡겨놓으면 어련히 알아서 잘 불릴 텐데 날 못 믿고 그러잖니. 못나서 그런 거니 너는 신경 쓰지 말거라. 어머님이 또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줄은 몰랐네요. 내가 또 재테크하면 전문가 뺨치는 수준이다. 나중에 너도 관심 있으면 나한테 돈 맡겨보렴.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절 대하는 태도는 날이 갈수록 살가워졌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로 핑계를 대는 건 여전했지만 돈을 바로바로 갚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기만이라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엄마랑 친하게 지내고 있던데 설마 돈 보내주고 빌려주고 그런 거 아니지? 어머님이 돈 빌려가시면 바로바로 갚으시고 잘해주시는데 옛날에야 내 돈 빌려가 놓고 안 갚고 그러셨지만 요즘에는 안 그러셔. 당신 왜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경제권 안 맡기는지 모르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달리 뭐 이유라도 있어 그런 거였어? 엄마, 옛날부터 남자든 도박이든 뭐 하나에 미치면 주변 안 돌아보고 횟가닥 눈 돌아가는 사람이었거든. 에이, 친엄마 아니라고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우리 신랑. 아무리 계모라도 그런 말 들으면 서운해하실걸? 나도 엄마 어지간하면 정붙이고 좋게 말하고 싶어. 근데 엄마가 이제까지 저절로 온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어. 아빠 건물 지금 3채인가 되는데 엄마만 아니었어도 5채는 됐을걸? 어머님이 그 정도셔? 거짓말로 아빠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필요하다 맨날 돈 뜯어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도박하고 어디 제비 같은 남자랑 바람핀 거더라. 그때 이혼하겠다는 거 울며불며 매달리고 하도 사정사정을 해서 아빠가 그나마 용서해준 거고. 그렇구나. 그런데 옛날이랑은 다른 게 돈을 꼬박꼬박 잘 갚고 계신데? 만약에 도박에 진짜 뭐 바람이라도 나신 거라면 어떻게 그래? 그때 아빠가 엄마 친구분들한테 대신해서 돈 다 갚아주면서 탄식했던 수법이 있거든? 왜 사기꾼들이 실로에 싸울 때 자주 쓰는 수법 당신도 알잖아. 설마 돈 빌리고 갚으면서 점점 액수 늘리는 거? 여보, 나도 그런 범죄 잘 알고 있는데 이건 어머님이잖아. 설마 어머님이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10년지기 고향 친구한테도 사기쳤던 사람이 엄마야. 내가 엄마 보기 괜히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니까? 같이 사는 아빠가 보살이지 보살이야.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어째 이해가 가는 대목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 이런저런 핑계며 거짓말들로 제 돈을 뜯어갔던 것부터 집에 몰래 들어와 물건을 가져간 것까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으니까요. 어쩌면 제게 돈을 점점 많이 빌리고 계신 어머님이 또 도박이나 불륜과 같은 문제에 빠진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나 요즘 어머님 하는 게 점점 걱정되기 시작하거든? 혹시 어머님이 우리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당신 교통 쪽이기는 해도 명색이 경찰이잖아. 경찰이면 경찰이지. 명색이 경찰은 뭐야. 엄마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내버려두는 게 상책이야. 괜히 엮어봤자 좋은 꼴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전처럼 도박이라든가 뭐 불륜 같은 문제 겪고 있는 거면 어쩌면 누군가한테 협박받고 있는 걸지도 모르잖아. 다 떠나서 어머님 문제 심각해져서 전처럼 배상할 일 생기고 그러면 아버님 속도 상하시지 않겠어? 난 그냥 엄마가 사고한 건 터뜨려서 확 이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뭐가 됐건 오히려 당신처럼 생각하면 더더욱 파헤쳐봐야 하는 거 아냐? 아빠 잘 뵈러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우리 사는 걸로 바쁘잖아. 괜히 깠는데 큰 건 나와서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솔직히 이혼했으면 쉽긴 한데 한편으로는 아빠 불쌍하기도 할 것 같아서 그래. 그게 걱정이었어? 아버님처럼 중후한 분은 또래 나이 여자분들한테 인기 많어. 요즘에는 황혼 이혼, 황혼 재혼도 옛날처럼 드물지 않다더라. 몰라. 그럼 당신이 도와달라는 거 있으면 말해봐. 범죄 아닌 선에서라면야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됐어. 당신 미적지근한 거 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내가 어른이 알아서 잘해줄 테니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셔. 시어머니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 이상 저는 용서하고 묻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도 남편에게는 엄마였고 아버님에게는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경악을 하기에 충분했었는데요. 몰래 시어머니를 따라다닌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바람을 피는 것부터 저를 비롯해 여기저기서 뜯은 돈들을 상간남에게 갖다 바치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어쩌면 협박 때문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사랑하는 어머님, 저랑 간만에 술 한잔 하실래요? 어머님한테 제가 용돈도 많이 드리고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나 하고 싶어서요. 용돈 준다니 나야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겠니? 술은 내가 집에 사들고 갈까? 아니면 네가 집으로 올래? 아버님이며 남편이며 보는 눈도 있는데 어디 놀러가서 한잔해요, 어머님. 여자끼리 놀러간다고 하는데 남자들이 뭐 어쩌겠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네가 예약 잡기만 해라. 나는 가서 먹을 음식 좀 미리 해두고 있으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어머님 손맛 좀 보겠네요. 그렇게 여행을 간 저와 시어머니. 술자리를 진탕 벌인 저는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 상간남에게 협박받고 있는 건 아닌지부터 확인하려 했습니다. 상간남과의 대화를 확인해 알게 된 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추악했는데요. 상간남과 오래전부터 바람을 펴왔었고 남편이나 시아버지를 돈줄로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저를 완전 바보로 취급하고 있었더군요. 조만간 제게 1억 정도 뜯어낼 예정이라며 희희낙낙 웃기까지 하면서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뻔뻔한 인간을 진심으로 걱정해줬었다니 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래기야. 나 정말 너무 심각한 일이라 지금 손이 떨리는구나. 병원에 확인을 해보니 내 수술비가 1억이 든다지 뭐니? 1억이요? 그래, 수술 안 하면 죽는다잖니. 당장 1억 좀 빨리 보내다오. 응? 아버님이 저보다 돈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걸 왜 하필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민우 애비한테 말했다가 뒷목 잡고 쓰러질까봐 그래. 가뜩이나 요즘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인데 걱정 끼쳐서 되겠니? 잔말 말고 돈 당장 보내다오. 부탁이다. 가만히 보자 하니 사람 참 우습게 보이시나 봐요. 뜬금없는 얘기도 정도가 있지. 갑자기 수술비 1억을 달라 하시고 수술비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죽으시는 건 어떨까요? 뭐? 너 시애미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죽으라니, 이게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아니, 댁은 어디서 배웠길래 대낮부터 남자랑 모텔에 가질 않나? 며느리한테 1억이나 사기를 치려고 하시는데요? 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남자랑 뭘 어째? 저 배울 만큼 배웠고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이제까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 알면서 속아줬던 거지. 정말 멍청해서 속은 것도 아니고요. 진정하고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보자. 응? 그이나 아버님한테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그냥 시원하게 까발려야겠다 싶네요. 그동안 사람들 기만하시고 거짓말한 죗값 톡톡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가, 잠깐만 기다려보라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빌게. 빌 테니까 용서해 주렴. 응? 마지막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굴던 시모. 저는 결국 가족들에게 시모의 바람이며 사기 행각을 죄다 까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일을 알게 되자 노발대발하시며 당장 시어머니를 내쫓으셨죠.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기회를 뻥 차버리고 오랫동안 사람을 기만해왔으니 죄의 대가를 받아야 했죠. 사기꾼이나 다름없던 시몬은 결국 상간남과 함께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파헤쳐보니 상간남과 함께 시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부터 이래저래 저지른 죄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시어머니와 이혼하게 됐고 한동안은 많이도 적적해 보이셨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좋은 분을 만나 교제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고 나니 세상에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뉘우칠 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연을 듣는 분들의 주위에도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아마 있으리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을 하고 뻔뻔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신 분들에게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